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항시 의원이 공무원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당해 어떤 내용인가 들어봤더니 온갖 사적인 일들을 시켜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문에 게재할 자기 이름의 칼럼과 다니는 대학원의 과제물을 대신 쓰게 하고 논문 발표장에 행사 도우미로 불러내기도 했는데요. 해당 의원은 곧바로 사과문을 냈지만 사건 축소 등 2차 가해로 추가 신고됐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의회 안병국 의원은 최근까지도 지역신문사에 여러 차례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의 실제 작성자는 안 의원이 아니라 포항시의회 소속의 계약직 직원입니다. 안 의원이 자기 이름의 칼럼을 대신 쓰게 한 건데 최근 1년간 이렇게 쓴 글은 10편이 넘습니다. 지난해 말 안 의원이 이 직원과 나눈 대화입니다. 자기가 다니는 대학원의 영어 과제물을 대신하게 한 뒤 아침 일찍부터 재촉하는 내용입니다. 과제물은 안 의원 이름으로 작성돼 메일로 전달됐습니다. 여러 번 전화 오시거나 확인차 이렇게 연락 오시면 그때부터 마음이 무거워지고 부담되고, 근데 이거는 본인의 업무가 아닌데 또 해야 되고 하니까. 안 의원은 자신의 박사 논문 발표장에도 이 직원을 불러내 다과를 준비하게 하는 등 행사 도우미를 시켰습니다. 이 밖에 누구의 것인지도 모르는 취업용 자기소개서를 쓰게 하는 등 개인 비서처럼 온갖 일을 시켰습니다. 의원님이시고 해가지고 거절은 하기가 어렵고 다 이렇게 일을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여기가 처음이다 보니까. 안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로 신고되자 곧바로 언론사에 사과 입장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포항시 의회 일부 의원들은 안 의원이 사과문의 형식을 빌려 사건을 축소 왜곡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적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2차 가해로 추가 신고했습니다. 안 의원은 피해 직원의 주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신문사 칼럼과 대학원 과제물은 전체 대필이 아니라 부분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포항시 의회는 안 의원 등을 상대로 사건 조사에 착수했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면 안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북 동해안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올 들어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달 초 경북 동해 연안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처음으로 검출됐다며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먹고 피부에 상처가 있으면 바닷물 접촉을 피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삼척에서 영덕, 포항에서 부산 기잔 연안에 냉수대가 올해 처음 발생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울진 후포 13.2도, 영덕 12.6도, 포항 구룡포 12.7도 등 동해 중남부 해역의 수온이 주변보다 5에서 7도 낮아 냉수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경주 정강왕릉과 헌강왕릉의 갑석 복원 과정에서 원형과 다른 석재가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요. 문화재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 설계와 다른 형태의 석재가 사용된 것이 확인됐고 경주시는 자문위원 의견에 따라 왕릉 갑석을 다시 시공하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남산동에 있는 신라 50대 정강왕의 왕릉입니다. 사적 지정 이후 54년 만에 복원이 끝났고 인근에 있는 신라 49대 헌강왕릉은 현재 정비 복원 중입니다. 갑석과 관련된 논문을 작성한 이질락 경주시 의원은 두 왕릉 갑석의 석재가 당초 설계와는 다르게 사용됐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신라 왕릉의 갑석은 원래 둥근 모양인데 설계와 달리 평평한 석재로 복원돼 훼손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강왕릉에 이어 헌강왕릉의 갑석을 현장 확인한 결과 석재의 형태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강왕릉과 같이 우리 헌강왕릉에도 갑석 복원 과정에 그 봉투 안쪽이 좀 볼록하게 설계와 달리 좀 평평하게 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 자문위원회가 열렸고 왕릉 갑석의 형태가 당초와는 다른 석재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문위원들 의견대로 그 갑석을 원 설계대로 안쪽이 좀 볼록하고 또 뒷불이 길게 해서 안전하게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이런 신라환경 복원 과정이 좀 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세밀하게 완벽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주시는 문화재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논란이 된 왕릉의 갑석을 재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강 왕릉의 경우 자문 결과대로 시공됐고 헌강 왕릉에 대해선
설계를 다시 하고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은 뒤 최종적으로 갑석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정강왕릉과 헌강왕릉을 철저하게 복원해 문화재 현장 답사나 새로운 역사문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시가 7월 1일자로 기존 1실 4국 체제에서 6국 1본부 체제로 조직 개편을 단행합니다. 시는 해양수산국과 관광컨벤션도시 추진본부를 신설하고 환경국 내 기후대기과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직 개편이 추진되면 현재 조직과 비교해 5급 사무관은 5자리, 4급 서기관은 2자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휴대폰 광고를 통한 투자 리딩방을 미끼로 한 사기 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동원하고 온라인에 가짜 정보까지 뿌려놓고 사람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데 피해 회복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스팸 문자를 절대로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시작은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글로벌 은행의 CEO가 투자 종목을 추천해준다는 링크를 눌렀습니다. 그렇게 들어가게 된 리딩방. 종목을 정해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알려주고 손실이 나면 잃은 금액만큼 돌려줬습니다. 유명 연예인도 있었고 CEO의 양력이나 관련 기사도 검색하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런 이제 종목만 참고로 하려고 들어가게 된 거죠. 또 손실보상금도 바로 입금이 되더라고요. 신뢰가 쌓이자 공모주 청약을 권했습니다. 따로 확보한 물량으로 실제 청약가의 60% 가격에 내부 청약을 진행한다며 고수익을 장담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설 투자 사이트에 가입시켰습니다.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내면 해당 사이트에서 만든 계좌에 반영되는 식입니다. 청약 그게 배정이 다 안 되면은 또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입금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충전도 바로 됐기 때문에 조금 의심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수익이 나자 대출을 권했고 거래 금액이 순식간에 커졌는데 갑자기 출금이 안 됐습니다. 투자를 더 해야 계좌에서 돈을 뺄 수 있다더니 관계자와 결국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석 달 동안 2억 원 가까이 잃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사기 사이트와 계좌는 계속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입금했던 그 계좌들을 출금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막아놓는 그런 지급 정지 이런 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제 입장에서 많이 답답하고. 보이스피싱과 달리 투자 사기는 신고만으로 의심 계좌를 동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라는 법에 근거하거든요. 이 지급 정지할 수 있는 근거가. 이 투자 리딩방이 다 주식을 판매, 그러니까 재화, 이거를 제공을 약속하고 사기를 치는 거라서 이게 지금 해당이 안 됩니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 운영자를 추적하고 다른 피해자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는 올해 경찰에 신고된 것만 3천여 건, 피해 금액은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동원하는 투자 광고는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투자 종목을 추천해준다는 스팸 문자 절대 클릭하지 말고 특히 사설 투자 사이트에서 거래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경찰은 현행법으로 피해 회복이 어려운 만큼 등록되지 않은 업체, 실체 없는 사람에게 절대 투자금을 맡기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울릉군과 SRT 고속열차를 운행하는 주식회사 SR 대저페리가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이들 기관은 수도권에서 포항을 거쳐 울릉까지 하나의 관광 노선을 구축하고 열차 선박 연계 공동 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경주시가 관광객 통계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올 연말까지 모두 101대의 무인 계측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무인 계측기 시스템은 스마트폰 신호를 감지해 방문객 수와 체류 시간을 집계하는 방식이며 경주시는 지난 2021년 분황사를 시작으로 불국사와 보문단지 등 개방형 관광지에 무인 계측기를 설치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측정 자료의 정확도를 인정받아 황리단길이 정부 승인 통계 주요 관광 지점에 등록됐습니다. 울진군은 오늘 한수원 현대콘소시엄 등 신한울 3, 4호기 사업자와 지역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한수원과 시공사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의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해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원전 관련 기능 인력 양성과 취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포항시는 오늘 포항시립미술관에서 2024년 중반기 전시 개막식을 열었습니다. 포항시립미술관은 오는 9월 22일까지 스틸아트 기획전 스틸플로우, 제19회 장두건 미술상 수상작가 신미정의 세계의 목소리 드러나는 세계, 소장품전 장두건의 인물을 선보입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제20회 장두건 미술상 수상작가로 선정된 포항 출신 이정 작가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포항시는 포항역 진출입로 교통혼자 문제를 오는 10월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일만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장상길 포항부시장은 현재 3차선인 역사 진입로를 5차선으로 확대하고 역사 주차장 진입로를 현재 출구가 있는 방향으로 변경해 차량 정체 현상을 해결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역사와 자동차 전용도로 사이 공간에 차량 1,1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국대학교 YG 캠퍼스 간호학과가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국대 YG 캠퍼스 간호학과는 실제 임상과 유사한 상황에서 학습할 수 있는 센터를 구축해 임상과 재난대응 역량 강화 교육에 나설 예정입니다.